조국 전 장관이 드디어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사면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그동안 강조해온 검찰개혁 의지가 그대로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또한 일부 비판도 모두 받아들이고 정치하겠다며 포용력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국 교수의 말처럼 현재 상황에서 민주 진보 진영의 연대는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한편 서희건설 목걸이 논란, 종교 세력의 정치 개입 의혹, 서울구치소 특혜 문제 등 이른바 내란 세력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 세력이 좋은 정치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내길 기대합니다. 조국 전 대표 어제 특별 사면됐는데 현장에 계셨더라고? 네, 다녀왔습니다. 뭐 기력을 회복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그냥 어제 뵌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살은 좀 빠지셨던데 네.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나도 좀 갔다 올까 봐. 근데 뭐 마음대로 운동은 못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도구나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왼손 제조하셨겠지. 하고 생수병 엮어가지고 들고 막 이러셨대요. 그리고 자, 그 조국혁신당은 들썩들썩 하겠어요 지금, 그죠? 네, 아주 뭐 마음이. 다들 기뻐가지고 어제 뭐 당원들도 많이 오고 그 새벽에 그래서 아주 뭐 국적국적 좋았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광복절인데다가 바로 직전에 윤석열 김건희가 그 남부 그러니까요. 김건희가 꼬리 대고 예. 그 김건희를 꼬리시켰던 김건희를 꼬리시켰어요. 조국을 꼬리시켰던 윤석열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거꾸로 꼬리인대고 조국은 나오고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광복절날. 광복절날. 그것이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광복절날 이런 기분이었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게다가 또 비상계엄 위험유법한 비상계엄을 또 종식시킨 그러니까 그 이후라서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만큼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다 하는 짐작 같은 거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광복절이 그냥 맹숭맹숭 지나갔었는데 이번에 좀 달랐습니다. 예, 저는 조국 전 대표님께서 이제 그 나오시니까 정말 해방이라는 의미, 8.15 그 의미가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건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특검이 알선수재로 건진법사한테 받은 선물들 알선수재 적용했다가 뇌물죄 적용한다고 그러거든요. 뇌물죄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이거 뇌물죄 적용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먼저 아니 뭐 말씀하세요. 말을 끊었다가 뇌물은 이제 1억 이상이면은 네. 징역 그 10년 이상 그다음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이고요. 알선수재는 5년 이하입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뇌물은 공무원인 사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검사들이 알선수재를 기소하는 것은 제3자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의 경우인데 김건희 윤석열은 공동정권이었고 공동정권. 김건희가 뭐 제3자처럼 윤석열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뭘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둘이서 공동정권의 공동뇌물로 당연히 의유를 해야 되는 것이 가능한 게 그 윤석열 본인이 최순실 그 박근혜를 경제 공동체로 뇌물로 엮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보다 더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이고 그리고 과거에 중앙지검장 시절에 코바나 컨텐츠 후원 당시에도 그 기업들이 현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원금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윤석열이 이미 대선 당시에 문제가 돼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태균 관련해서 김영선 공천도 무상 여론조사 받고 공천해준 이것이 김건희랑 같이 했던 것이 둘이서 서로 다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에 대한 인식이 같이 있다. 그러면 공동뇌물로 당연히 의율이 가능하다고. 우리 판사 출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선수재에서 이제 뇌물로 갔다는 얘기는 예. 입증의 정도가 알선수재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 통일교 측의 이제 소위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진술이나 물증에 의해서 확보가 됐다. 예. 두 번째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소위 이제 뭐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고가의 장신구들이 전달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끝났다. 예. 그렇게 해서 알선이란 차원을 넘어서는 뇌물의 영역까지 들어간 것이다. 당연히 이제 박은정 의원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윤석열과의 연관.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선수재가 아니라 뇌물이 됐다는 것은 공무원의 지위, 즉 공동정범의 지위. 그 얘기는 윤석열이 이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에 인지하고 관여된 정황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액수는 적지만 확실한 것은 서희건설이 준 목걸이 같은 경우에 서희건설 쪽에서 자리 청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한덕수한테 이 자리 자기가 그 지명하겠다고 비서실장 했다는 거잖아요. 한덕수 말이 이미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청탁 받고 그 권한을 쓴 거고 대통령이. 그리고 뇌물은 김건희가 받았고. 네. 그럼 딱 떨어지는 거 아닌가 뇌물? 실제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한 발언이 있어요. 자기가 김건희한테 들었다면서 김건희가 윤석열과 인사권 등에 대해서 5대5로 쓰기로 했다. 그러니까 인사와 공천에 대해서 공천에 대해서 5대5로 쓰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김건희한테 네.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자기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통령실 인사 라인을 수사를 해보면 그 이 인사권이 어떻게 그 지시가 됐는지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떻게 공동 인식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올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저는 그거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봐요. 김건희가 다 했다고 봅니다. 5대5로 하기로 해놓고 김건희가 사실상 다 했다고. 윤석열도 별 불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저녁에 술만 술 먹여주면 되니까. 술만 마시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혐의에 대해서 아마 김건희가 직접 뭔가 해당 공무원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했던 정황이나 이런 것도 특검이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윤석열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비아폰으로 통화한다든지. 비아폰을 자기가 뭐 얘기했다든지. 대통령 권한을 가진 네. 비아폰을 직접 썼대잖아요. 그 비아폰을 써본 적은 없는데 대통령 비아폰은 모든 부처의 담당자가 다 있대요. 누르면 바로 다 통화된답니다. 맞아요. 없어요. 법무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걸 왜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거 통화하니까 가지고 있었겠지. 김건희 전화를 직접 받은 고위공직자들이 꽤 많다고 꽤 저는 많죠. 들었어요. 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아니 국정원장하고도 통화하잖아요. 직접 전화는 국정원장이 누군데 자기가 통화합니까 도대체. 자, 그래서 5대5는 지켜지지 않았다. 김건희가 다 해먹었다. 그러니까 반은 윤석열 주려고 했는데 예, 김건희가 다 했다고 봅니다.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네. 김혜성 씨가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혐의가 특가법상 횡령이에요. 예. 그리고 횡령액을 33억 8천이라고 정했는데 예. 이거는 아마 김혜성 씨가 46억 구주 매각하고 얻은 수익. 그게 이제 그건 김건희 돈일 거라고 우리는 의심하는데 이걸 자기 돈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죠? 우기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네 돈이라고 하고 그럼 횡령으로 오랫동안 감옥 가.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개인 범죄로 일단 횡령으로 지금 의회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그 전에 김혜성이가 이제 베트남에서 행적을 감추고 국제적으로 지명수배가 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권이 무효화까지 됐으니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까지도 있는 상태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184억의 소위 IMS 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지금 뭐 카카오라든지 효성 등등의 대기업들이 지금 출자를 한 것은 김혜성이라는 개인의 신용이 아니라 김혜성이 백그라운드에 누구라고? 있는 예. 백그라운드에 있는 김건희라는 백그라운드를 보고한 마치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 소위 저 미르재단, 예. K스포츠 재단의 최순실, 박근혜를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박근혜를 그렇습니다. 보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현재로서는 특검이 개인 비리로 가서 영장이 발부되면 김건희와의 관련성을 추궁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혜성 씨 인터뷰를 보면 그 돈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잘하면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느낌을 보면서 그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돌아와서 자기 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46억 그죠? 자기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에 흘러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특검 추적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혜성이나 김혜성 처에 대한 수사도 또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김건희하고의 공범 관계, 그러니까 김예성이 자기 돈이라고 아무리 우기더라도 그 김건희하고의 공범 관계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그 나오는 구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김예성
김여성이 그 기업들이 46억, 그러니까 182억 투자한 것이 과연 이 렌터카 업체에 불과한 회사에 이 기업들이 현안, 사업적인 현안이 있는 기업들이 그 투자한 것, 이것은 기업들이 배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대기업의 배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여성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사해서 밝힐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33억 8천으로 횡령으로 이제 구속을 해서 특검이 이제 수사를 밟아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김여성 씨가 김여성 입장에서는 네. 자기 돈이라고 우기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김건희가 뒤에 있었다. 그래서 돈을 받게 됐다 이러면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공범이 다 되는 건데 김건희가 관련 없고 그냥 해당 기업들도 투자한 해당 기업들도 사업성 등등을 보고 그냥 한 거다. 김건희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살아나갈 구멍이 좀 열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김건희도 갖고 나는 그 돈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특검이 그렇게 내둘 리가 있나? 내가 바보도 아니고. 네, 실제로 김건희를 들먹거렸다는 거거든요. 그 투자를 받을 때 그 IMS 모빌리티 관계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것은 뇌물로도 구성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기업의 그 사법적인 현안이 있었고 그 대가 관계라든가 김건희를 보고 네. 이런 것들이 주고 왔다 갔다 했다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건희 진술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게 결국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대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하겠죠. 당연히 하죠. 하겠죠. 수사를 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회계장부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이거저거 따져보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드러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죄 부분으로 만약에 추궁에 들어가면 배임죄가 안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김건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박근혜를 백그라운드라는 최순실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으로서 돈을 갈취하는 형식이 됐다라고 대기업들이 진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과거에- 압박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이제 최순실 관련된 판결문 보면 약간 저희가 재밌었던 표현이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뇌물이긴 뇌물인데 삥 뜯긴 것 같은 표현이 갈취성 뇌물. 그때는 빙 게 맞고 이거는 이제 자기들 민원이 있으니까 빙이라고 할 수는 없고 거래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법조 3인방이 모였으니까 또 쓰리박이네 박박박. 아 그래요. 앞으로 당분간 쓰리박으로 모셔야 되겠는데 이거 조합이 좋은데요.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통일교가 그 가입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총선을 위해서 뛰고 뭐 이런 문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선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당원으로 가입했고 예. 그래서 다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이런 문자들이 나오잖아요, 실제. 예. 그리고 또 그 총선 기간에 몇만 명을 동원해서 3만 명으로 네. 예. 조직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돈까지 나왔죠 오늘 대선 자금까지. 돈도 나왔고 그리고 그 대선 기간으로 돌아보면 그때는 또 신천지가 네.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또 있잖아요. 그때도 통일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선 과정에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계속 개입한 이 이단이 개입한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국민의힘에 얼마나 치명적인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분은 아니 종교인들이 우리 정당에 가입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 신동욱 씨가 그랬던가? 신동욱 의원이? 그렇지 않고요. 그 네. 예전에 통진당이 해산될 때 보면은 당의 지도부가 소수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로. 예, 그러니까 비합법 사상 이념 조직이 당의 지도 체계, 당의 시스템을 장악해서 좌지우지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몇몇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이쪽이 특정한 종교하고 결탁이 돼서 장악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시스템을. 그렇지.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에 어떤 사유가 있었냐면 경선 과정을 조작하거나 경선 결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 그게 신천지 예, 혹은 예. 지금 이런 얘기가 통일교? 나오는데 통일교의 케이스로 의심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예. 이렇게 특정 세력들이 들어와서 당내 경선의 과정에 민주적인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장악하려고 했다.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 이것도 사실 이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에 비춰보면은 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이거. 네. 이 경선 방해 이런 것들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고요. 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헌법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선에 그런 개입이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그런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러면 그 대선 후보로 치른 선거에서 네. 선관위에서 이제 선거 그 보존해 줬잖아요. 몇백억을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예. 그런 것도 몰수될 수 있습니까? 당연하고 그 전에 이게 우리가 지금 내란 정당 국민의힘의 정치적 본질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해서 정당 해산 대상이 되느냐라는 측면만 지금 봐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더 나가가지고 우리 헌법상의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광훈이나 소년보, 세이브코리아 같은 소위 기독교 단체 일부 기독교 단체에 의한 장악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에 의한 우리 박주민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핵심적인 결정타를 매겼다. 그것이 대선이든 지난 총선이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된 거고 국민적 비난이 큰 이단에 의해서 정당이 지배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니까 내란 플러스 정교분리 원칙의 위배면 위헌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14시간 대치를 했나요? 네. 어제 저 한나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한나라당보다 못해요. 한나라당. 그러니까 저렇게 한나라당은 18년 전인가 그랬을걸요. 그거 맞춰보는 정당 그저 명부. 압수수색한 거하고 명부 맞춰보는 그거에 불과한 건데 저거를 죽사살자 지금 저항하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신동우 의원이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봤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특정 종교가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무슨 잘못이냐 이런 취지로 네.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그 사안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 당원이 되는 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거기 표현에 자유롭게 당원이 돼. 예. 근데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얘기하거나 특검이 수사하는 거는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을 해가지고 당내 민주적인 절차와 프로세스를 훼손시켰다는 걸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압수수색 영장의 위반 범죄 내용이 정당법 위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율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이나 무슨 신천지 교인들이 입당한 게 아니고 조직적 강요적으로 이렇게 입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정당 민주주의 정을 위배한 부분이죠. 아까 정교분리 원칙과 함께. 그 선거 비용 그 반환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종교 단체들의 가입뿐만이 아니라 그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 네. 이 부분이 회계 처리가 되지 않은 거 이런 것도 당연히 선거법상 그것이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만 받아도 그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상 거의 다 그러니까 파산 상태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저 범죄들이 뭐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무등록 대선 사무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거 비용 반환과 다 관련이 다 있습니다. 지난 대선은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지지난 대선입니다 이제. 지지난 대선. 네, 19대 대선. 짜증나. 네. 그리고 서희건설에 양재동 캠프 있었다는 게 네. 지금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대선 캠프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그쵸. 선거 위반 네. 사건이죠. 그렇죠. 예. 유사 선거 조직을 만들고 선거 사무실이라는 건 아니 이 비슷한 혐의로 의원직 잃은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그게 만일에 무상으로 그 선거 사무실이 또 서희건설에서 제공이 됐다면 그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위반. 문제도 될 수 있기 당선 때문에 무효형에 가까운 당선 무효형이 될 수도 있고 윤석열 단성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 줄줄이 지금 뭐 특검의 수사 대상들이 전부 다 그런 사안입니다. 윤석열 당선 무효되면 또 돈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백억 토해내야 되겠는데 이거? 그래서 국민의힘 지금 천막 당사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천막 살 돈도 없을 거예요. 아 제대로 그런가요? 털리면. 네. 그러니까요. 그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신동우 의원의 인터뷰가 많네요. 특정 종교 단체 신자가 당원이 된 것이 왜 잘못인가? 자율적으로 자유롭게라면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신동 의원이 잘 몰라요 원래. 예. 저하고 저 토론했는데 예, 뭐 아닌 얘기를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잘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전 잘 알기로는- 모르시고 하는 얘기. 내가 알기로는 이분은 사석에서는 되게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으로
것으로 제가 어떤 뭐에 대해서 괴로워합니까? 본인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실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왜? 아, 역할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울구치소장 교체되었으니까 서울구치소장이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던 건 맞죠? 그 중요한 제가 특혜 그 드러나지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가 안 됐던 게 뭐냐 하면 조사실에서 접견시켜 준 거예요. 그것은 역대 그 아마 이명박 박근혜도 그 과거 접견할 때 그랬는지 제가 그 법무부에 질의를 해놨는데 법무부가 자료가 없대요.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수사기관 그러니까 뭐 경찰이나 검찰이 가서 조사하는 그 조사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훨씬 더 좀 조금 더 낫죠. 왜냐하면 조금 넓고 또 방음이나 이런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쾌적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접견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윤석열 그때 당시 국정농단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그 접견실 허용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본인이 수사팀장 할 때. 그러면 본인이 지금 조사실에서 접견한 거 이것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제가 책임을 물으려고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휴대폰 반입 이런 것들은 정말 문책해야 될 폰 사안입니다. 반입은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치금 사용이 제로예요. 말이 안 되잖아. 펜트리는 어떻게 사입었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저희 국회의원 조달을 했다가 외부에서 조달이 뭔가 계속 됐다는 것 국회의원들이 같은데. 무슨 특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장소 변경 접견 이런 거 하러 갈 때도 철저하게 휴대폰 같은 거 다 내놓고 들어가는데. 아니 저희 조국 전 대표님 할 때도 저희 다 내놓고 그리고 다 장소 내놓고 변경 들어가잖아요. 접견도 정말 힘들었어요. 네. 막 사정사정해서 겨우 그러니까. 가거나 그랬지 윤석열처럼 저렇게 막 무자비하게 무한대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시간 넣기고 밤 9시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6시 땡 되면 나오도록 합니다. 혁신 변호사. 인사라고 했는데 사실상 문책성 인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휴대폰 반입해서 윤석열에게 휴대폰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속실장이. 그 당시가 1차 구속되니까 저거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걸 가지고 통화를 했는지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저기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 내지는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인사해서 다른 데 부임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쵸.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 혹시 이 뉴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엄 당일날 법무부 출국 금지팀이 현장에 대기했다. 이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법무부 장관 하셨으니까 제가 네.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 법무부 출국 금지팀을 현장 대기시켰다는 거예요. 실제 출국 금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 뉴스를 보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수거 대상들. 본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거 대상들 혹시 공항으로 튈까 봐. 맞습니다. 그거 맞죠? 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첩보를 들었는데 저도 그거 들었거든요. 확인이 안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더군요.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김어준 공장장을 출국 금지시켜서 수거하기 위해서 지금 출국 금지 팀을 대기시킨. 맞죠. 예,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받았던 제보 중에 하나가 공항 가면 잡힌다였어요. 출국 금지잖아. 근데 그 이후로 뉴스가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예. 긴가민가했는데 저 뉴스가 그 뉴스가 맞죠? 결국은 다 나오는 거냐. 저것은 이제 박성재 장관, 그다음에 출입국 본부장, 그다음에 과장을 통해서 그 출국 금지와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중에 그렇죠.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거죠. 금지팀에 그런 명단이 제공이 됐겠네요. 누구를 출국 금지해라라는 게 그러니까. 됐겠죠. 그러니까 그 명단을 좀 확보해서 보면은 저 어떻게든 재밌겠네. 지금 은폐하려고 하겠죠. 지금은 만약에 저기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있다면 뭐 그런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유혁 감찰관이 이제 사표를 발언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늦게 갔습니다. 박승희 법무부 장관이 용산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한 회의를 마치고 이제 과천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국 본부장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근데 유혁 감찰관도 대상인데 좀 늦게 갔다는 거예요. 사표를 내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직전에 도착하기 직전에 아마 출입국 관련된 얘기를 나눈 거 아닌가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어렵게 들어요. 그것은 제가 알 수 없고 유혁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찰관은 본인이 뭐 사표 냈다고 나와서 떠들 게 아니고 당시에 회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자기 사표 냈다고 지금 나와가지고 그 행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본인이 진상을 규명해야 근데 되겠죠. 법무부 그 홍장원 차장처럼 뭐라도 가지고 나와가지고 당시에 그 박성재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뭐 폭로를 하든지 그랬어야 됐죠. 법무부 장관이 지금 개입한 정황이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 합수본 쪽으로 검사 파견을 준비하라고 얘기했고 이상민 장관 다음은 출국팀이라고 법무부 장관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박성재 장관이 그때 보면은 뭐 우리 쪽 국회의원들한테 상당히 그 계엄 전에 보면 고압적인 자세 많이 보여주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며칠만 지나봐라. 그래. 너 마지막 받아. 국회 마지막에 나왔던 그 최근 마지막에 나왔던 얼굴 표정이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겸연쩍은 얼굴 표정을 제가 이렇게 법사위에서 대면을 한 느낌이 있었는데 본인이 어쩌면 내란 특검이 발동이 되면 본인이 형사 책임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할 텐데 그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 이거 관련해서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건 수거 대상들 출국 금지 시키려고 했구나. 공항으로 튈까봐. 예, 맞습니다. 그거 맞는 거 같죠? 근데 그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수사본부도 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출국 금지거든요.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것이. 튀면 안 되니까. 네. 공항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공항에서 잡히셨겠죠. 공항에서 네. 잡혀서. 최초로 최초로 유일하게 공항에서 잡힌 압송되는. 예. 앞성되는. 김원준 어디 갔어? 공항에 잡혔다는데 이렇게 될 뻔했습니다.